자, 19번부터 볼게요. 앞에서 이상하게 끊겨가지고. 자, 얘네들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린 가는 ABC가 실 P와 Q로 연결되어서 경사면에 정지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Q를 당기는 힘의 3배이다. P가 A를 당기는 힘을 만약에 우리가 F라고 하게 되면 Q가 B를 당기는 힘은 3F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보면 정지 상태라고 했으니까 A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F가 되는 걸 거고 B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EF라는 얘기가 되는 걸 거예요. 자, 같은 경사면에서 힘의 크기가 1대 2다 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질량의 비가 1대 2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쪽으로 3F라고 하는 힘이 Q가 B를 잡아당기는 만큼 Q가 C도 잡아당기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C가 밑으로 당겨지는 힘은 3F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P가 끊어졌대요. 여기에서 이 P가 끊어지고 난 후에 AB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A는 3S만큼 움직일 동안에 B는 S밖에 못 움직였대요. 그럼 이걸 갖다가 제가 그래프로 한 번만 잠깐만 그려보면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A는 3S만큼을 움직이는 이만큼의 면적을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B하고 C는 S, 같은 시간 동안에 S밖에 못 움직였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단 얘기는 시간은 어차피 같을 테니까 이 속력의 B가 3대 1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A의 속력이 3V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B하고 C의 속력은 V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란 얘기는 가속도의 비도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란 얘기는 가속도의 비 역시 3대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A의 가속도를 스몰 a라고 놓는다라고 한다면 B와 C의 가속도는 3분의 1a라고 하는 가속도를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조금만 더 표현을 해보면 A라고 하는 I는 아래쪽으로 F라고 하는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질량 M짜리가 가속도 A의 운동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F는 MA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것을 이쪽 오른쪽에 있는 B하고 C에다가 한번 집어넣겠다 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의 F는 자 B는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2F고 그 다음에 C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3F니까 얘네들의 알짜 힘 F도 역시 얼마가 될 거냐 하면 알짜 힘도 역시 F가 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F라고 하는 힘은 B와 C의 질량에다가 B의 질량 우리 EM이라고 놨고 C의 질량은 모르겠는데 걔네들의 가속도가 3분의 1A가 되는 지점이고 이것은 왼쪽과 똑같은 값인 MA에 해당하는 값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C의 질량도 역시 M과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내 줄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거 한번 찾아가 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뭘 구해야 하느냐 하면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될 텐데 자,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3V라고 놓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자, 저 3V가 되면 2분의 1 M 곱하기 3V의 제곱이 되는 2분의 9 MV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하고도 같아요. 자, 요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력에 해당하는 mg에다가 얘네들의 높이인 h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h의 값이 얼마인지를 또 굳이 구해낼 필요가 없다란 얘기예요. 이것 대신에 얘를 이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인 F 곱하기 이동거리 3S에 해당하는 값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F 곱하기 3S의 값이 2분의 1 M 3V의 제곱, 3V 전체의 제곱이어야죠.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일단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게 되면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얘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했어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C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3F였었던 것이고 이동거리는 얘네들 S만큼 이동했다고 그랬으니까 3FS만큼 감소를 했는데 우리 위에서 3FS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그죠? 2분의 1, 2분의 9, MV의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얘도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했어요.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질량 M짜리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V가 된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은 증가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체적인 감소량은 그쵸? 4MV의 제곱이 감소를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자, A의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그죠? 2분의 9MV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C의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4MV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9분의 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좀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 혹은 증가량이 꼭 이 높이를 가지고만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 경사면을 따라서 작용하는 힘과 경사면을 따라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도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이렇게 풀어냈고요. 다음 페이지 20번 가보실게요. 그림과 같이 물체 A의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 F가 작용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정지를 했다라고 하는 건 B를 이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도 10N이란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 얘기는 B는 1kg짜리로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F의 크기를 30N으로 해서 C를 당기다가 놓겠다. A의 처음 위치 P에서부터 Q까지 그렇게 당기다가 놓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힘 F가 한 일은 얼마가 나오게 될 것인고 하니 30N 곱하기 0.4m 해가지고 얘네들이 12줄의 일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동안에 B도 몇 미터를 올라왔을 거냐면 0.4m 올라왔을 테니까 B는 얼마만큼 B가 올라온 것은 B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M, G, 그쵸? H 0.4 해가지고 4줄이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위치 에너지가 4줄 증가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이다 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위치 에너지라면 B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 되는 거냐면 2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F가 한 일은 전체 12줄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6줄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A의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일 거란 얘기가 되는 거냐 하면 그쵸? 6줄일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잠깐만 정리를 하면 A의 운동 에너지는 6줄이 증가를 하였고 B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4줄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2줄 증가한 거니까 A하고 B하고의 질량의 비는 아마 3대 1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질량의 비가 3대 1이겠구나. 자,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바로 뭐를 해야 하느냐라고 보게 되면 여기 Q에서 다시 이제 Q에서 이 F를 더 이상 가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쵸? 당기다가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A가 P를 다시 지날 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얘네들의 운동은 A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거를 놓는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쵸? 실제의 운동은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얘가 이 Q점에서 손이 놓아지게 되면 Q점에서 갖고 있었던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Q점에서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들은 다 보존이 될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점을 왔을 때 A는 여전히 운동 에너지 6주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 해도 운동 에너지는 6줄이었을 것이고 B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 4줄에 운동 에너지 2줄인 것은 똑같을 거란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P점으로 온다. 이제 여기에서부터만 이제 우린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B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감소할 거냐면 4줄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쵸? Q에서 P로 다시 오게 되면 0.4m, 1kg짜리가 0.4m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걸 테니까요. 그쵸? 그러면 얘의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A와 B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같을 텐데 그것이 몇 대 몇으로 나뉘어져야 되냐면 3대 1로 나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속력은 어차피 같을 테니까 질량에 비례해서 나눠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4줄을 3대 1로 나누면 A는 3줄이 더해질 거고 B는 1줄이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총 9줄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될 거고요. 뭐 다른 것들도 저런 식으로 구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번 얘기했고요. 21번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이 A와 B를 실로 연결을 하고 빗면의 점 P에서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A가 Q점을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대요. 이후 A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R점을 지나게 될 거고 A가 P에서 Q까지 진행을 하는 동안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야 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P에서 Q까지 오는 동안의 얘기를 먼저 잠깐만 해볼게요. P에서 Q까지 오는 동안에 A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 분명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는 증가를 했을 것이고, 그쵸? 위로 이만큼 올라왔을 테니까요. 그치?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역시 증가를 했었을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값들을 지금 못 정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갖다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잠깐만. 그래서 자, Q에서 R까지를 보게 되면 Q에서 R까지의 A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뭐 B도 이제 마찬가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자, Q에서 R까지 A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할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할 것인데 여기에서 A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양은 어떨 거냐면 P에서 Q까지는 EL,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L인데 이거는 높이상으로 따지더라도 2대 1의 비율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잘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 A의 운동 에너지 여기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A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야 라고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R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얼마로 집어넣을 거냐면 9E라고 넣으려고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4E가 될 거거든요. 되겠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도 가볼게요. 이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4E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면 얘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5E만큼 증가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A는 Q에서 R까지 오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5E만큼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A의 위치 에너지는 5E만큼 감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 Q에서 R까지 내려오는데 5E가 감소했다면 P에서 Q까지 내려오는 것에는 그것의 2배인 얼마가 감소했을 거냐면 12가 감소했을 거라는 거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 12는 얘네들 합 전체가 전체랑 같아야 되니까 B의 운동 에너지는 2였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의 비가 4대 1이라는 것은 A와 B의 질량의 비가 4대 1이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는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A와 B의 비는 4대 1이 나올 테니까 얘네들의 답은 4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증감 관계를 잘 따져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저는 사실 Q에서 R을 먼저 집어넣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얘네들 가지고 먼저 하셨어도 돼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B의 5분의 4배면 여기를 4, 2, 5, 2 이렇게 놓고 가셨어도 뭐 전혀 문제가 이상하게 풀리거나 안 풀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가셔야 되는데, 자, 22번 문제를 잠깐만 보시게 되면, 그림은 X는 0에서 정지해 있던 A와 B가 이렇게 나란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A하고 B는 질량은 서로 같을 거라고 그랬고요. 얘네들이 걸린 시간도 서로 어떨 거라고 그랬냐면 같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로 해서 얘네들의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한번 이제 저는 그려보려고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과 여기에는 A의 속력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B는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과 B의 속력 그래프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자, A의 경우에는 FA의 힘을 오른쪽으로 0에서 L까지 가했대요. 그래서 속력이 이렇게 증가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의 속력을 여기에다가 V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이후로는 힘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쭉 갔을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얘가 L에서 2L, 2L에서 3L, 3L에서 4L까지 가는 동안에 요 시간들은 다 같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요 시간은 어때야 되냐면 여기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 내가 만약에 T, T, T라고 놓으면 얘는 2T가 되어야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A에 대해서는 했어요. 5T 동안에 속력 V로 증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을 거야 라고 하는 시간이 5T, 5 스몰 t가 걸렸어 라고 일단 결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게 되면 B의 경우에는 B를 역시 오른쪽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L부터 3L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했을 것이고, 그러더니 3L에서 4L에서는 앞에서와 똑같은 FB를 왼쪽으로 받으니까 가속도는 같았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시간의 단위를 좀 다르게 해야 하니까 여기를 라지 t 걸렸어. 그럼 여기도 라지 t 걸렸을 거고요.
그럼 여기들은 면적들은 서로 L로 같아야 되니까 2t, 2t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 B의 경우에는 6t 동안 움직였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저는 여기에 B의 속력을 이제 집어 넣을 건데 얘네들의 면적은 같아야 돼요. 그쵸? 면적이 같으려면 얘의 경우에는 5t에다가 3t, 8t에다가요. 8 스몰 t에다가 속력 v 곱하기 2분의 1을 한 값일 거고 B의 경우에는 여기가 6 라지 t, 2 라지 t니까 8 라지 t 곱하기 네모 곱하기 2분의 1을 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될 거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지워지게 될 텐데 얘네들 시간의 비를 보시게 되면 5 스몰 t랑 6 라지 t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스몰 t 대 라지 t가 얼마가 돼요? 얘를 가지고 하시게 되면 여기다 쓸게요. 스몰 t 대 라지 t는 6 대 5구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얘네들 이 V와 스몰 t 그 다음에 네모와 라지 t의 곱이 같아야 되는데 스몰 t와 라지 t의 비가 6대 5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몇 대 몇이어야 돼요? 5대 6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값 여기에 속력 값은 5분의 6V겠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5대 6이 나와야 돼요. 그치? 그래야지 얘네들이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이 값을 가지고 물론 뭐 라지 t에다가 6분의 5 스몰 t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 값은 5분의 6 v 값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뭘 물어봤느냐 하면 A와 B가 받은 일을 갖다가 구해달래요. 0에서 L까지.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 동안에 받은 일이 곧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될 것이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우리가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구할 것인데 v의 제곱인데 2분의 1과 스몰 m은 어차피 같거든요. 그러니까 속력의 제곱값으로 보시면 돼요. A의 속력은 V의 제곱이 될 것이고 B의 속력은 아까 우리가 5분의 6으로 구했으니까 5분의 6 V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36분의 25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까지 봐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프들 적절히 이용하셔가지고 문제 푸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23번까지 하고 이 영상을 끝낼게요. 그림은 점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해서 Q점에서 정지를 했대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어요. 길이가 각각 L과 2L인 수평 구간 A와 B에서는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고요. P와 A의 차이는 H1, H2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체가 B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A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의 2배래요. 그러니까 2L을 지나고 여기가 L을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시간이 몇 배야 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2배가 걸렸어. 아, 거리가 2배니까 시간이 2배가 걸렸구나 라고 해가지고 평균 속력이 서로 어떻겠구나 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같구나 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요. 혹은 같은 크기의 힘이 이제 시간만 2배가 되는 거니까 충격량이 2배로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걸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일단 놓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하고 지울 거기 때문에 잘 한번 봐두도록 하세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 해답지 있는데도 이거랑 똑같이 아마 거의 비슷하게 풀려져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0이었고요. 여기에서의 속력을 제가 2V라고 놓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력이 얼마가 나오냐면 V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평균 속력은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V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하고 여기에 있는 값은 V로부터 서로 같은 크기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일단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충격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충격량이 서로 같아야 되면 이 네모와 이 동그라미의 차이는 이 0과 Q점에서의 0과 EV의 차이보다 몇 배가 돼야 되느냐 하면 2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시간이 2배가 걸렸으면 속도의 변화량이 2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막 그것보다 그냥 조금 제대로 그냥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숫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V1이라고 놓을 거고 얘는 V2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0이라고 놓을 거고 얘의 경우에는 V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크기의 힘이 시간이 2배야 라고 하니까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속도의 변화량이 1대 2로 나와야 되겠더라.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이 V1-V2의 2배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V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에 2를 곱한 것이 V가 나오는 거니까 얘네들을 그냥 2분의 1V 이렇게 해가지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똑같은 크기의 힘이 같은 거리만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F 곱하기 L, 여기에서는 F 곱하기 2L만큼의 에너지가 감소를 했을 거예요.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도 역시 1대 2가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역시 1대 2가 될 테니까 어차피 질량은 같으니까요.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은 얘네들의 속력의 제곱의 몇 배가 될 거냐면 2배가 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의 2배. 그러면 이것도 2분의 1 V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가지고 풀어보시게 되면 자,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은 2분의 1 V의 제곱이고요. V1 그 다음에 마이너스 V2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1 V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래 걸로 위에 거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고 V만 남고요. 얘는 이렇게 나눠지면서 V1 플러스 V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V1 플러스 V2는 V이고, 자, 이 I와 그 다음에 요 I를 이용을 해 보시면 V1과 V2의 값이 구해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 보시게 되면 V1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자, 얘하고 하시게 되면 두 개를 더 하시면 그죠? 더 하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V1이 2분의 3V1이니까 여기가 4분의 3V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개 더 해가지고 V 나와야 되니까 V2는 4분의 1V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숫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채워 넣었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H2분의 H1은 얼마야? 자, H1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H1만큼 떨어지면 mgH1이 바로 얘의 속력 4분의 3V가 되는 운동 에너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H2가 떨어지게 되면 속력이 V2, 즉 4분의 1V에서 V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1은 2분의 1 m 곱하기 4분의 3 v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 v의 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H2의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분의 1 v의 제곱에서 2분의 1 m v의 제곱이 될 테니까 v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 v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그러면 이거는 16분의 15 v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얘네들 구하시게 되면 5분의 3 이로구나 해서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충분히 문제들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시간이 2배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얘네들의 충격량 이 2배가 되는 것이고, 충격량이 2배가 되면 속력의 변화량이 2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용 좀 해주실 수 있으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24번부터는 다음 영상 갈게요.